자, 제가 이 고시 공부할 때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공부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도 보면 또 생각해 보면 생각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일 중요한 건 수험생활을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일어나기 싫고, 하지만 딱 참으면 1년만 좀 참고, 제 안심 넣어요. 몇 개월만 좀 참으면, 뭐 공무원이 뭐다 뭐 말이 많은데 어떤 직업보다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쭉 지나놓고 봤을 때 저랑 같은 그러니까 동기들은 소위 말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뭐 국장까지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학원가에 안 나왔으면 계속 거기 있었다면 걔들은 지금 그 쌤들 거기 국장으로 나오면 집에서 있을 줄 알죠.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로펌 같은 데 또 거기 선발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노후가 안정돼 있어요. 노후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 한 30대까지 40대 초반까지는 왠지 조금 이 일상생활이 거의 공무원들이 뭐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40세 넘어가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 중에 부부 공무원 하는 친구들, 부부 교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보면 부러워 죽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1년만 좀 참으시고 제 행정지도는 혹시 행정법에도 나오죠? 안 나옵니까? 행정지도. 제 행정지도 안 나와요? 행정법에.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분명령,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무슨 규제라고 그랬어? 직접적 규제.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비강제적인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단 누구나 뭐나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니까 행정지도는 행정법학에서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행정처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행정지도는 우리가 어떤 관계니까? 비권력적, 비강제적 사실행위로서 없다는 거야. 법상으로는.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행정지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지도했는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럼 뭐가 행정지도냐? 공무원이 하죠. 공무원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직무상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돼. 경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한 것은 행정지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비정형적이고 의사표시적 행해야 된다. 그래서 비정형적 의사표시 이런 것은 사실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고개를 끄덕였다든가, 그렇죠? 뭐 확신을 주는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왜 행정지도가 이렇게 확산될까 했어요? 행정지도가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처분이 아니니까 책임도 없겠죠. 책임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어떤 건 공무원도 잘 모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먼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정책 혼란, 급속히 변동하는 행정수의 공시적 접근법이 공시적 법규범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때 행정지도 같은 작용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같은데 제대로 뭐가 안 갖춰져 있어. 경증일 때, 중증일 때 이렇게 하고 옛날에 분리해서 수용했죠. 그럼 법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법이 없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경증인데 자기는 중증으로 가버렸어. 법이 없으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겠어? 행정지도 형태로 하겠죠. 그 다음 행정기능의 확대 변동, 그렇죠?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야. 발전의 행정의 등장과 정부 주도 경제발전 같은 경우도 행정지도, 그렇죠? 자, 우리 쌤 새마을운동 시기 저도 안 살아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혹시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동네 청소하는 거. 정말 생소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일방적으로 처분은 안 해요. 그냥 이거 하자고 이 지도를 와요. 근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한 집안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마을 청소를 월요일 날마다 일요일인가 월요일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행정지도 관위적 행정 편의적 행태일 수 있다. 그것도 당연하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거기에 행정지도 효용과 폐단이 있는데 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행정지도 적실성, 상황 적응성 이렇게 쭉 있는데 읽어봐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정 48. 행정지도는 법적 구성료를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 맞다고 그랬죠. 행정지도를 받은 시민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맞고,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에 응급적으로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맞죠?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 형식의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행정지도의 특징이, 행정지도 특징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지도 형식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다. 과거 개발연대 행정의 민간 부분의 발전을 선도 관리하면서 행정지도 영역이 매우 확대됐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지도 폐단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맞죠? 행정지도 폐단으로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 처분 같은 경우는 재량이 없으니까 모두 다 딱 그런 일이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는 자기하고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지도니까 봐줄 수도 있겠죠. 다음 행정지도 폐단으로 입법과정이 복잡한 절차. 법적인 것이 아닌데 입법과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행정은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지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행정지도 폐단 후 행정 과도한 경계 확장. 이것저것 다 행정지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에 마을 앞쓰는 것까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한다면 행정이 너무 침입한 거죠. 자, 눈이 왔어. 자기 집 앞에 눈을 쓸든 말든 이걸 국가가 강제 반드시 쓰려. 그건 좀 그렇죠. 근데 행정지도 이런 처분할 수 없어도 행정지도 왔어. 좀 쓸어주세요. 뭐 관상에서 모여서 쓸어. 이러면 이런 영역들이 너무 커져버리죠. 행정 영역이. 자, 그다음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자, 오늘 했던 거 조금 정리하고 이 부분 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게 항상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오늘 그 앞전 시간 것 복습 좀 해보고 뭐 해봤습니까? 행정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행정은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때 행정이 넓어져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뭐하니까 실패가 됐기 때문에 행정을 좀 더 많이 넓혀야 된다. 그래서 민간 영역도 많이 개입돼야 된다. 그랬더니 정부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도 시장만큼이나 실패를 많이 하고 오히려 더 하더라. 더 혼란스럽게 하더라. 정부이 될 수 있으면 시장이 맡기고 정부는 할 일을 조금 줄여라. 이게 정부 실패죠. 그래서 왜 그런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X사 박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 비효율성, 사적 이익 추구, 그렇죠? 사적 목표, 사적 이익 또는 사적 목표 또는 조직 목표를 추구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내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또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 X사 박권이니까 권은 그렇죠. 우리가 권력의 편제. 권력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의 편제에 있죠. 그 외에도 어떤 정부 실패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대 추구, 주인, 대리인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거래 비용 이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 네 가지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시장 실패 때는 공적인 것이 공급했는데 여기는 민영화. 그다음 국가 보조금이 어떻다고 그랬어? 국가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그랬죠. 민영화고 정부 보조금 미안해.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그다음 세 번째는 규제를 완화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X 비효율성이 일어나면 어떤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X 민정규. 우리 쌤 남사친 중에 민정규 있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X죠. 알았습니다. X 민정규니까 민정규. 사민, 그쵸? 사민. 그다음 파정규. 귀가 아니라 완이었는데 미안해 그냥. 이를테면 한번 했던 걸 합시다 그냥. 파정완, 그렇죠? 권민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뭐 한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풀릴 수 있다. 대부분 아까 정부 실패나 시장 실패나 사바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했어.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의 기능에 대해서 했어. 그렇죠? 행정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느냐? 행정의 기능에서는 일단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규제를 할 수 있는 거, 규제. 물론 조금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본다면 규제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렇죠? 자, 더 많이 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우리가 규제가 뭔지를 이야기해 봤었고 규제의 특성도 해봤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좀 빼고 일단 규제는 1번 첫째 의의를 좀 봤었고 그래서 규제가 뭔지 규제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 규제의 시험에 나온 것부터는 유형이 주로 나왔었죠. 규제의 유형을 이야기해 보면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는 경제적 규제, 그다음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었고, 그렇죠?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 경제적 규제가 문제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자, 직접으로 하느냐 아니면 간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로 나눌 수 있고 직접 규제는 지시적 규제 이걸 또는 위인적 규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선생님 그래서 항상 어떤 학습이든지 학습한 후에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뭐였는지 지금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 규제, 그 다음 성과 규제, 관리 규제,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서? 그렇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우리 쌤 네거티브를 강조해라 그랬는데 미안해. 네로스 먼저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또 여기 직접 규제 있었지만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공동 규제. 특히 자율 규제가 좀 중요해서 저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럼 문제가 나온 순서로 보면 자율규제 많이 나왔고 네거티브 많이 나왔고 이건 공통적으로 같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 뭐 경제적 이것도 뭐 중요하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었다 그랬어?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은 자 우리 쌤들 다음 주에는 좀 더 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규제에 대한 혜택 그쵸? 규제를 했을 때 다시요. 규제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경우하고 규제를 하면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분산돼 있고 여기는 집중돼 있고 여기는 분산돼 있고 집중돼 있는데 특히 분산돼 있고 분산돼 있는 것은 우리가 대중적 정치 규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분산돼 있는데 집중돼 있으면 기업가 그렇죠? 집중돼 있고 분산돼 있으면 짝짝꿍하는 고객 그렇죠? 그다음 서로 집중돼 있으면 이익 집단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만 이제 둘 다 분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조직화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요. 분산되어 있다는 말은 조직화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는 그럼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조직화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기업과 정치 규제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은 집중되어 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거 이야기, 고객 정책은 어떻게 됐어요? 좋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일단 고객들은, 혜택을 본 사람들은 집중되어 있어. 여기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다. 여기는 둘 다 조직화되어 있고, 여기는 자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이 대립 상태에 있고, 여기는 규제와 피규제기관이 포획 상태에 있어서 고객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명칭으로 봐서 여기 기업가니까 누가 나서야 돼? 공익 주장가라든가 또는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서줘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사회 문제가 되긴 해야 되는데 특히 누구 의중이 중요해? 정책 결정자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별로 관심 없으니까. 둘 다 분산돼 있어서. 여기서는 자 이익 집단간 충돌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정부가.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간의 포획. 그래서 고객의 형태로 나타나 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여기는 어떤 거? 독과점 규제, 출판물, 그쵸? 그 다음, 낙태, 그 다음, 음란물, 이런 규제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기업가에서는 환경 규제, 식품위생법 규제, 뭐 이런 거죠. 식품위생 규제. 그 다음, 고객은, 그렇죠.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또, 인가, 허가 이런 거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격 규제 이런 거죠. 이제 조금씩 더 불어났죠 지금. 여기 이익 집단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의약분업이라든가 의사와 한의사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일단 쌤 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규제까지 했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봅시다. 그 다음 또 어떤 걸 했냐면 윌슨의 규제 정치 했었고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했었어. 왜 규제가 완화돼야 되느냐 이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규제가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일단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뭐라 그랬어? 비용이 된다고 그랬죠.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기업가들 입장에서 기업 의욕을 많이 꺾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창의적인 그런 투자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특히 규제는 규제 피라미드와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규제의 역설 현상도 자주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 우리나라 그래서 규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어 안 됐어? 규제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거죠. 규제 기본법에서 자 여기 한 번만 좀 봅시다. 이 정도는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규제 기본법의 일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규제 법정주의가 먼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복습할 때 쓸 수 있어야 됐어요. 집이 백지로 조금만. 그다음 완전히 쓸 필요는 없고 그 뒤강 흐름은 좀 안. 이 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 규제의 기본 원칙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봤어요. 본질적 침해 금지한다. 그다음 적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그랬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객관적 공정성 또 하나 있었는데 빼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원칙이 있었죠. 그다음 규제의 기본 원칙, 법정주의 이런 게 있었고
자, 쌤, 여기가 바로 규제된 환경 분석인가? 세 번째가 뭐였었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죠. 규제 등록 및 공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특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 이걸 좀 써놓으시면 되겠고, 단 규제 영향 분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뒤까지 이야기 보면 기존의 것보다는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한다. 좋습니다. 그다음 규제 심사는 일단 정부 어디에만 이루어진다 그랬어? 다시 규제 심사는 정부 입법,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위반한 의안에만 해당되지 의회 의안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회 입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다음 우리가 일모법 같은 규제 존속 기한을 정한다 그랬죠. 좋습니다. 규제 기한을 정한다 그랬고 일모법 형태로 5년 정도로 최소한 5년 이상은 그 기간은 5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규제 영향 분석 이야기했으면서 쌤 특히 규제 총량 규제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규제 기본법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법원, 의회 법원, 그다음 감사원, 또 하나 법원과 감사원과 또 하나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또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일단 알아두셔야 돼.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그렇죠. 거기 42번 OX 42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4개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는 아예 이 규제 기본법이 적용을 안 받아. 여기는 규제를 하든 더 한다 그래서 심사할 필요는 없고 심사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규제 기본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법정기구죠.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고 소관 업무는 국무총리 소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규제 완화하면서 행정지도를 이야기했었죠. 자, 행정지도는 우리가 법상으로는 행정지도는 어떤 거하고 행정처분하고 달리 비권력적이고 뭡니까? 다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비강제적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자, 비권력적, 비강제적 사실행위.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다음 특성은 다 알겠죠? 자, 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입법 활동할 필요 없고 입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법을 만들 필요 없고, 또 하나는 방법이 다양해 일률적이야.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 방법이 아니라 행정지도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처분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행정지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반상회를 개최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했어요.
정리가 좀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자기가 안 보고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 시표는 울프 거 사용한다고 그랬죠? X 비율 정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 X사 박권. 그냥 이렇게 빨리 X사 박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 규제 뻔히 잘 보이죠 이제? 쌤 포지티브가 더 덥다고 그랬어? 네거티브가 덥다고 그랬어?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원칙 허용 1 금지. 그렇죠? 경제적 규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진입 규제, 가격 규제, 퇴출 규제. 그렇죠? 사회적 규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또는 그러니까 건강보호. 또 어떤 게 있어? 이런 보호 쪽 하는 거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들이 주로 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건다. 그렇게 해서 쌤 방금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두면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거의 바로바로 이해도 쉽고 안 잊어먹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원장님한테 말할 거니까 이제 20문제 할까 10문제 할까? 아침에 20문제 풀면 지치겠죠. 10문제만 할까요? 복습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은 뭐 아침마다? 그럼 10문제 하겠습니다. 그냥 10문제. 10문제 좋죠? 복습 노트 제공해 드릴 거고 혹시 또 질문사 4시가 다 됐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은 행정 서비스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원장님이 진도 조금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주라.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좀 안전하는 방법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까 윌슨의 이 부분은 제가 청킹을 해올 거니까 또 외워봅시다 같이. 왜냐하면 표는 제가 청킹을 할게요. 이번에 뭡니까? 기본반 때는 표는 청킹을 하는 걸로.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좀 핵심적인 것들, 그렇죠? 그것들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완벽하게 시험장에서는 만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